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통통 튀는 감각으로 사랑받는 스타 셰프.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셰프님을 다른 방송을 통해서 많이 뵀었는데 직접 만나 뵙게 되니까 연예인 보는 느낌이 드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깊은 성탄절인데요. 셰프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색해라. 예.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태리의 요리 유학을 다녀오셔서 이태리 정통 요리에 능숙하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태리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주로 어떤 요리를 또 즐겨 먹나요? 이탈리아는 주로 외식도 많이 하지만 주로 집에서 홈파티를 많이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쉽고 편하게 만드는 파스타 요리로 까넬로리아 그리고 연어 브루스케타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야, 일단 발음상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저는 뭔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받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리스마스를 더욱 빛나게 해줄 오늘의 요리 재료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탈리아에서 자주 먹는 음식이라고 하셨는데 까넬로니. 네네. 어떤 요리인가요? 약간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 이 까넬로니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많이 먹는 이런 원통형의 면이에요. 여기다 이제 속을 채워서 만드는 이탈리아 요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생소한데 어떻게 만드는지 차근차근 좀 하나하나씩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시작을 해볼까요? 예. 면을 한번 삶아주고요. 면을 먼저 바로 삶나요? 네, 면도 먼저 삶아줄게요. 면도 하나 삶아주고. 이 면을 정확히 명칭을 뭐라고 하죠? 까넬로니. 까넬로니. 좀 발음하기 좀 어렵죠? 네. 익숙하지가 않죠? 이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면인가요? 일단 뭐 대형 마트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좀 식료품 전문점에 가서 좀 살 수 있는 제품이라서 스파게티나 뭐 펜네 그런 면보다는 조금 구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자가 구워지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감자를 먼저 넣어줄게요. 그럼 저 까넬로니 면을 몇 분 정도 익혀주는 게 좋을까요? 까넬로니도 한 4분에서 5분 정도 4분에서 5분 정도. 자, 그런 다음에 넣어줄게요. 감자 또 따로 삶아주네요. 네, 감자도 넣어줄게요. 야, 감자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사랑받는 재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게 준비되는 동안, 삶아지는 동안 일단은 들어갈 해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야채를 좀 한번 썰어줘 볼게요. 네. 자, 야채를 재료 써는 모습만 봐도 우리 셰프님의 성격이 얼마나 꼼꼼한지 확 느껴지네요. 모양새가 다 똑같이 나오죠, 그죠? 좀 썰어주고. 자, 양파 손질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대파도 조금만 넣어줄게요. 대파도 이렇게 해서 어차피 볶을 거니까 네, 같이. 한 곳에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마늘이라든지 양파, 파를 많이 먹는데 이태리 쪽에서도 많이 먹나 봐요. 그럼요. 이탈리아에서는 마늘, 유럽에서 유일하게 마늘 향을 좋아하고 마늘을 많이 먹는 나라 이탈리아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또 유명한 파스타 중에 뭐 알리오 올리오 이런 파스타 있잖아요. 예. 그런 파스타 하는 경우는 뭐 마늘하고 고추하고 오일만 들어가는 파스타라서. 그리고 호박은
호박은 이 안에 씨를 넣게 되면 약간 씨가 물이 많이 생겨요, 이 부분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이렇게만 썰게요. 이렇게만. 이태리의 크리스마스에서는 어떤 음식을 좀 주로 많이 먹나요? 이탈리아는 주로 상점들이 뭐 8시, 뭐 6시면 거의 다 문을 다 닫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통 집에서 이제 제과점에서 빠네토네라는 이런 빵 같은 거, 케이크 같은 걸 사가지고 가서 네. 가족들끼리 음식을 먹으면서 디저트로 마무리하고 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야, 오늘 요 요리를 좀 잘 보시고 크리스마스 또 저녁 때 이 요리를 해서 좀 드시면은 또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또 보내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냉동실에 넣고 먹을 때마다 한 번씩 구워주시면 되니까 그렇죠.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 마늘도 마늘까지 조금만 다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탈리아 국민들의 성격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랑 좀 비슷하다면서요? 열정적이고. 좀 많이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또 축구라든지 네. 이런 거에는 굉장히 너무 좋아하죠. 저도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첫 네. 번째 레스토랑에서 현장에서 일할 때 셰프가 저한테 했던 말이 너 2000년 월드컵 기억하느라고 했었어요. 정말로 첫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래서 전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네, 없었네요. 뭐 어쩔 수 없었죠 그때.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서 사실은 굉장히 좋아했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예. 마늘도 다져서 좀 넣어줄게요. 정말 요리의 감칠맛을 낼 수 있는 그 재료들이 또 함께 다져서 함께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 해산물은 좀 다른 도마에다가 해산물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해산물이 들어가야지 약간 좀 더 감칠맛도 날 수 있고 깊은 맛도 내고. 그리고 약간 씹는 맛을 줄 수 있으니까 이거 사실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믹서기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믹서기로 갈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너무 갈게 되면 씹는 맛이 좀 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식감 이런 새우라든지 오징어 같은 거를 아예 느낄 수가 없어 버리니까 그냥 큼직큼직 한번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징어도. 뭐 이것뿐만 아니라 냉장고 열었는데 뭐 짜투리 해산물이 있다라고 하면 넣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오늘 지금 해산물은 지금 오징어하고 새우하고 관자로 국한되어 있는데 네. 나는 그냥 오징어만 넣고 싶다 아니면 나는 조개류도 좋아한다 그러면 조개류도 넣으셔도 되고 그 해산물 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로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면이 한 4분 정도 예. 지금 삶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면을 살짝 한번 건져내 볼게요. 까네로니. 그렇죠. 발음하기 좀 어렵죠. 이걸 딱 삶으니까 면이 이렇게 좀 넓어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좀 넓어졌는데 이거를 물기를 빼서 볼에 좀 담아주시고요. 네. 자, 여기다가 또 눌러붙을 수 있으니까 올리브유를. 살짝만 눌러줄게요. 살짝만 눌러주시면 이제 면에 전분기가 있어서 면이 좀 달라붙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면이 좀 편하게 네. 들러붙지 않으니까 이렇게 잠깐만 둘게요. 자, 이제 그러면 네. 저희가 썰어 넣었던 그 해산물과 채소들을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자, 올리브유를 양쪽 올리브유. 편에 둘러주고 지금 따로따로 볶아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같이 볶게 되면 약간 볶여지는 느낌도 약간 좀 틀리고 그리고 해산물은 센 불에서 단시간 내에 볶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너무 오래 볶아지게 되면 오징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뻣뻣해지고 질겨지고. 그래서 살짝만 센 팬이 달궈주면 살짝만 한번 볶아줄게요. 채소가 당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볶여지는 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니까 걸려서. 이것도 야채를 먼저 좀 네. 볶아주고 자 이렇게 지금 한쪽에서는 이렇게 야채를 볶아주고요. 네. 이쪽에는 지금 팬이 좀 열어볼까요 한번? 해산물이 까멜론이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그렇죠. 이게 맛이 없으면 안 되겠죠?
해산물은 좀 센 불로 네. 강하게 이렇게 한 번만. 벌써부터 뭐 맛있는 향이 냄새예요.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해산물은 한쪽으로 볶아놔주고 자. 그에 반해서 약간 야채는 조금만 더 숨을 좀 더 죽여줘야 되니까 조금만 더 볶아줄게요. 그리고 해산물은 기본적으로 해산물이 갖고 있는 간이 있어서 간을 안 했는데 이 야채는 조금만 간을 할게요. 이게 우리가 이름을 까넬로니라고 해서 처음 들어 조금 생소한 거지. 이게 또 보니까 또 만드는 어떤 과정들이 이런 거는 어렵지가 않네요.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네. 이탈리아식 만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만두. 네.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다 볶여졌는데 요거를 조금만 야채를 이쪽에다 살짝만 볶아줘 볼게요. 자, 이제 야채가 볶아졌고요. 네. 이제 감자가 여기 있습니다. 감자가 이제 이렇게 썰어서 한 뭐 7, 8분 정도 삶아주시면 감자가 이렇게 먹기 좋게 익을 텐데요. 네. 요걸 한번 체에 한번 내려볼게요. 네. 체에 넣고 체에 내린 감자가 이제 까넬로니 속에 들어갈 건데 이렇게 한번 체에 내리게 되면은 감자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식감도 굉장히 먹었을 때 감자의 뻣뻣한 느낌 같은 걸 없애주고 굉장히 크리미하고 소프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해산물과 그리고 야채들과 이제 섞이게 되면 훨씬 더 맛있겠죠? 감자가 곱게 됐네요. 눈처럼 내려앉았죠? 네. 네, 우리 또 셰프님께서 표현을 눈처럼 내려앉았죠. 네. 방송 참 잘하세요. 네. 버터를 버터. 한 숟갈 정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소금간 그리고 후추 그리고 요 리코타 치즈. 요즘에 리코타 치즈 같은 거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그렇죠. 이런 리코타 치즈를 넣게 되면 부드러운 맛과 풍미가 훨씬 더 좋아져요. 버터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지고 이걸 넣어서 좀 더 넣어주고요. 그리고 감자에는 요 넘맥이라는 파우더가 있는데 넘맥. 요 파우더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향신료 중에서 주부님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육두구라고 얘기하는데 네. 요걸 넣으면은 감자의 향이 훨씬 더 독특해지죠. 리코타 치즈를 여기 함께 넣게 되면은 부드러운 맛과 풍미가 깊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볶아 넣었던 해산물. 그 해산물 여기 조개 육수 해산물이 볶여졌을 때 나오는 물들이 있는데 네. 요거를 넣게 되면은 너무 그 감자가 풀어져 버리니까 네. 요거는 조금만 좀 빼줄게요. 네. 그리고 볶여졌던 그 야채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섞어줄게요. 야, 정말 맛있겠는데요.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죠, 네. 그렇죠? 자, 이제 만들어진 이 까넬로니에다가 네. 이렇게 수저로 넣어줘 볼게요. 혹시 집에 뭐 짤주머니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그걸 이용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까넬로니를 쭉쭉 넣어줄게요. 이렇게 앞뒤로 넣어주시면 이거 보니까 이거 하나만 먹어도 충분히 배부를 것 같은 느낌 드네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먹어도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2개 정도만 먹으면 아침 저녁으로도 굉장히 충분하게 먹을 수 있겠죠.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네. 이 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예 꽉 채워야 되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좀 여분이 좀 있어야 되나요? 지금 오븐이나 이런 데서 굽게 되면 네. 아마 이 속 내용물이 좀 흘러나올 거예요. 아, 그래서 한 끝에 부분을 한 1.5cm 정도 1.5cm 정도 빼주시는 게 맛있는 까넬로니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앞뒤로 1.5cm 정도요? 그렇죠. 네. 너무 꽉 넣지 마시고요. 한 1.5cm 정도 여유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우러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이제 팬에 또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주시고요. 저기 토마토 소스 살짝만 주시겠어요? 시판되는 토마토 소스가 약간 좀 빡빡할 수 있어서 살짝 물을 살짝 한 테이블 스푼로 한 3개 정도 네. 분량을 살짝 넣었어요. 살짝 한번 끓여줘 볼게요. 자, 이제 팬이 이제 좀 달궈졌으면 이 까넬로니를 앞뒤로 살짝 이렇게 한번 구워줘 볼게요. 사실 요 까넬로니는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굽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파스타, 이 까넬로니 면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그냥 먹어도 이 속을 채우고 바로 드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한번 구워주시는 게 훨씬 더 바삭한 맛을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소스가 이제 다 따뜻하게 졸였으니까 소스는 불을 줄여주고요. 이렇게 불 돌리시면 조금만 더 끓여볼게요. 야, 정말 만두 같네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럼 저는 완성 접시를 좀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야, 군만두 같은데요? 그렇죠. 군만두 같죠? 네, 이제 거의 완성됐으니까 놔두고, 그럼 저기 소스를 먼저 접시에 한번 담아볼까요? 네. 소스를 여기다 놔두고, 지금 이제 이특 씨가 만들어주신 이 소스를 시판되는 토마토 소스를 살짝 바닥에 좀 담아주시고요. 자, 이 까넬로니를 아, 이거 통으로 들어가네요. 통으로 접시에다가 이렇게. 야, 이거 정말 생소하다. 그렇죠. 네. 야, 이런 비주얼은 저 처음 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자, 여기다 이제 또 파마산 치즈를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뿌려서, 자, 이렇게 이제 자, 완성을 해봤습니다. 네. 자, 냄새가 예술입니다, 정말로. 자, 우리의 크리스마스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까넬로니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연어 브루스케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만들어 볼까요? 네. 사실 이 브루스케타라고 하면은 파티장에서 좀 많이 나오는 요리 아닌가요? 그렇죠. 파티장이나 이런 데서 빠짐없이 나오는 요리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약간 좀 크리스마스 느낌을 약간 좀 알록달록한 그런 알록달록, 느낌, 그렇죠, 예. 한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브루스케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자몽인가요? 그렇죠. 자몽이죠. 자몽. 이 자몽이 굉장히 비타민C가 많나요? 비타민C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노화 방지에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이런 시트러스 계열의 오렌지라든지 자몽이라든지 레몬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자몽은 비타민C가 굉장히 또 풍부하기 때문에 자몽을 하루에 한 개만 드셔도 비타민C 일일 섭취 권장량을 충분히 또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환절기에 이제 떨어지기 쉬운 면역 체계에 큰 도움을 줄 것 같아서 감기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다지는 건가요? 일단은 연어도 요 사이즈로 썰 거라서 네. 다 비슷한 사이즈로 넣어줘 볼게요. 다 넣어줘 보고, 뭐 일반 생연어 쓰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훈제 연어를 썰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즘 마트 가면 이렇게 잘 나오죠? 그렇죠. 네. 마트 같은 데 가면 요즘 뭐 연어 같은 경우는 다 생연어, 훈제 연어 다 있으니까, 나는 약간 좀 생연어 맛을 좀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훈제된 연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완성된 연어에다가 저희가 일단 준비를 다 해놨어요. 자, 이제 고추를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적양파, 네. 그리고 이거는 케이퍼. 케이퍼는 뭔가요? 저희 그 뷔페나 이런 데 가면 연어 같은 거 옆에 보면은 케이퍼, 아, 동그랗게 생긴 거요. 그쵸? 네. 열매 있죠. 그거 열매 좀 다져봤어요. 아, 저 케이팝이라고 하시는 줄 알고. 어. 네. 케이퍼. 그리고 이거는 피클 다진 거 조금. 그리고 석류. 석류. 가 들어가서 약간 좀 반짝반짝이는 느낌이 좀 더 있을 거예요. 네. 바질하고 잣은 조금만 다져줄게요. 다져서요. 네. 네, 바질도 썰어 넣었고요. 그리고 저희 좀 상큼함을 더해줄 자몽과 오렌지가. 자몽 오렌지 좀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이제 올리브유 조금만 넣어주고요. 살짝 넣어주고, 그리고 약간 소금과
크리스마스에 기본적으로 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많이 넣어주시면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넣어주고 위에다가 이제 파마산 치즈를 한 번만 넣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섞어줄게요. 야, 이 비주얼은 정말로 크리스마스네요. 그렇죠? 넣어주시고 섞으면 이렇게만 해놓고 약간 조그만한 초록 색깔 뭐 꽃 한 송이 사 놓으면 네. 테이블에 놓으면 멋진 크리스마스 장식은 뭐 음식으로 끝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는 예. 그렇죠. 시판되는 그 바게트를 살짝 한번 구워놔봤어요. 이렇게 좀 반짝반짝이는 게 지금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에 먹기에는 너무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자, 화려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깜찍한 연어 브루스케타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크리스마스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칸네로니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소를 만들 때 리코타 치즈를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부드러운 맛이 살고 풍미가 깊어진다는 사실. 겉은 쫄깃, 속은 촉촉한 맛이 일품. 칸네로니로 근사한 크리스마스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칸네로니와 연어 브루스케타를 다시 살펴볼까요? 칸네로니는 먼저 끓는 물에 칸네로니 면을 5분 정도 삶아주세요. 끓는 물에 큼직하게 썬 감자를 7분 이상 삶은 뒤 체에 곱게 내려줍니다. 애호박은 껍질만 돌려 깎아 잘게 다져주세요.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채 썬 관자, 잘게 썬 새우, 오징어를 재빨리 볶아줍니다.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양파, 대파, 애호박, 당근, 마늘에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볶아주세요. 삶은 감자, 버터, 소금, 후춧가루, 리코타 치즈, 넷메그 가루를 섞어줍니다. 여기에 볶은 해물, 채소를 섞어 소를 만들어주세요. 삶은 칸네로니 면 속에 소를 채워 넣어줍니다.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칸네로니 면을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냄비에 토마토 소스, 물을 넣고 살짝 끓여줍니다. 그릇에 끓인 토마토 소스를 깔고 구운 칸네로니를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파르메산 치즈를 갈아 넣어주면 칸네로니 완성! 연어 브루스케타는 우선 자몽, 오렌지는 껍질을 제거해 과육만 발라낸 뒤 잘게 썰어줍니다. 연어는 1cm 크기로 썰어주세요. 연어, 다진 홍고추, 적양파, 케이퍼, 오이 피클, 석류를 섞어줍니다. 여기에 다진 잣, 바질, 자몽, 오렌지, 올리브유, 소금, 후춧가루를 넣은 뒤 파르메산 치즈를 갈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구운 바게트에 섞은 재료를 얹어주면 연어 브루스케타 완성! 오늘의 요리 칸네로니와 연어 브루스케타로 특별한 크리스마스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자, 크리스마스를 더욱더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 바로 이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까넬로니아와 연어 브루스케타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 연어 브루스케타부터 제가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향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몽과 오렌지가 연어에서 날 수 있는 그 비릿함을 또 함께 잡아주기 때문에 맞아요. 먹는 데 더 부담감이 없는 것 같아요. 표현도 너무 좋으신 것 같고 일단 뭐 씹는 맛하고 또 그리고 연어의 비릿한 향이 그 오렌지하고 자몽에서 다 잡아주는 것 같아요. 예, 야 정말 이미 제 입속에는 크리스마스거든요. 아 그러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정말 생소하다고 말씀드렸던 서양식 만두 까넬로니를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드러운데요, 선생님. 그렇죠. 그 감자가 한번 체에 내리고 거기다가 이제 부드러움을 줄 수 있는 버터라든지 아까 리코타 치즈를 넣어가지고 부드러움은 훨씬 더 배가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짜렐라 치즈나 피자 치즈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네. 오늘은 뭐 리코타 치즈의 부드러움보다 나는 약간 치즈의 늘어남이란 쫄깃한 거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치즈를 뭐 2가지를 넣거나 아니면 모짜렐라 치즈 같은 것만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야, 오늘 정말 저는 우리 셰프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받지 않았나 또 생각이 듭니다. 아유, 선생님, 오늘 월요일 이렇게 맛있는 요리 해주셨으면 내일부터도 제가 기대감이 커지거든요. 네네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제가 더 맛있는 음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자, 이태규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고소한 맛에 반하는 버섯찌개와 아삭한 영양 반찬 돼지고기 콩나물찜 절대 놓치지 마세요.